동두천의 한 전철 철로에서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전동차의 경적 소리에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두천시에 조성 중인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가 재개됩니다. 동두천시는 상봉암동에 조성 중인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를 이달 안에 재개해 내년 10월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양주시 내 독거노인 가정에 효도 로봇 효도리를 보급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주고 건강도 챙기는데 우울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 지역에 10년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주시청 3층 감동길러리에서 열리는 천재인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의 한 전철 철로에서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8일 오전 11시 50분쯤 지행역에서 양주 방향 지상 철로 위에 서 있다가 다가오는 전동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전동차의 경적 소리에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일반인 접근을 막기 위해 펜스가 쳐진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조성 중인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는 상봉암동에 조성 중인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를 이달 안에 재개해 내년 10월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은 동두천시가 민간 자본 330억 원을 유치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원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시작됐지만 사업 시행자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25%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가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점검하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19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초등 돌봄 공간 다함께 돌봄센터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도서관과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등 지역 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이용 아동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이용 정원이 20명을 넘으면 돌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아동을 선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은 어느덧 우리 삶에 친숙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로봇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이제는 효도하는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 곁에서 말벗이 돼주고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긴다고 하는데요. 효도하는 로봇 효도리를 만나보시죠. 이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80살 이분수 할머니. 대학생 손녀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입니다. 그럼 내가 앓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외로운 게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최근 할머니에게 귀여운 손녀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이고 요거. 로봇 손녀 효돌입니다. 효돌이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비단구도 사라지고 대화도 나눕니다.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 몰라. 효돌이가 할머니에게 온 지 2주째. 그늘졌던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 여태 많이 웃는다니까. 웃을 일이 많아. 얼마나 웃긴다고. 예, 너 할머니 왜? 이봐라.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마저 놀라게 합니다. 오고 나서 되게 활발해지셨어요.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효들이 오고 나서부터 놀시면서 아프다는 말씀을 좀
덜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연구팀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노인 42명에게 효도리를 보급하고 6개월 뒤 노인들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척도가 5.76점에서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낮아졌습니다. 양주시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양주 지역 내 어르신 15가정에 효도리를 보급했습니다. 양주시와 복지관은 또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15곳에도 AI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보급된 로봇의 경우 육아 도움은 물론 비장애 형제 자매들의 정서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양주 지역의 10년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양주시청 3층 감동갤러리에서 열리는 천지인2 사진전인데요. 초록빛 풀만 가득하던 옥정지구가 10년 뒤 신도시로 탈바꿈한 모습도 있고요. 역사와 도시, 문화 등 양주의 다양한 발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들어선 양주시의 어제와 오늘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 전시회가 시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 양주시 눈부신 내일을 함께 그려보는 희망찬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내년 1월 전담조직 환경사업소를 신설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환경사업소는 본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등 총 4개 과가 이관됩니다. 시는 환경사업소 신설로 녹양지구와 상계, 장암지구, 밀락 2지구, 직동,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도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원 녹지 관리도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며 화재 예방과 대형 화재 대비를 통한 주민 안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도민 화재 예방 운동과 취약 대상 화재 안전 환경 조성 등 5개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과 비상계단 피난 안전 그래프 등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춘 화재 예방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돼지열병 극복 TF단이 7일 첫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에 따른 농가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백승기 의원을 단장으로 한 TF는 최신덕, 김우석, 유상호 의원 등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방안과 관련 산업 종사자의 피해 구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일회성 방역이 아닌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 명칭 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남양주에 있는 광릉이라는 지명이 많이 쓰이고 있다며 포천 지명이 들어가도록 둘레길 명칭을 바꿔줄 것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남양주시 봉선사 입구에서 포천시 이곡초등학교까지 약 7.7km 구간인 7코스의 명칭을 포천 지명이 들어간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반면 남양주시는 수십 년간 불리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포천시와 남양주시에 공문을 보내 둘레길 명칭 변경을 위한 명칭 추천과 의견을 이달 말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온돌을 사용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온돌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기술인데요. 양주 해암사지에 가면 이 온돌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단일 유적 중 가장 많은 온돌 유구가 있는 양주 해암사지입니다. 건물터 38곳에서 온돌 유구 47기가 발견됐습니다. 회암사는 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최대 3,000명이 머물렀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주거 공간과 예불 공간 등 다양한 건물이 있고 각 건물 용도에 맞게 설계된 온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길이가 약 32.6m에 달하는 서승당은 온돌 구조가 티움 모양으로 독특합니다. 사찰 건물 중 국내에서 가장 큰 온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승당의 북쪽 공간을 4분의 1로 축소해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열린 온돌 회암사의 겨울나기 전시회에서는 서승당의 온기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 기술로 재현한 승려들의 참선 모습은 당시 모습을 조금 더 생생히 느끼게 합니다. 이 밖에도 온돌의 역사와 구조 등을 다룬 100여 건의 전시 자료를 통해 온돌의 가치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안에 파묻혀진 그런 실제 온돌의 그런 형태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이 전시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를 보시고 이제 현장 유적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더 그 안에 숨겨진 온돌의 그리고 구들장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상상하시기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회는 이달 8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악성 댓글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사이버 공간 이용이 늘어나면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전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 특히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29.5%.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사이버 폭력 가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악플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악성 댓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가해 청소년에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과 상담이 이뤄집니다. 폭력, 비방, 유언 비어 등 온라인까지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는 등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1388 전화를 통해서 그 피해를 입은 학생 또한 가해자까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88 또는 031-1388, 문자 상담은 샵 1388, 인터넷 상담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 18개 공공기관의 하반기 공개 채용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 동안 18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개 채용을 실시한 결과 160명 모집에 8,595명이 지원해 5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244대 1을 기록한 경기관광공사로 나타났고 킨텍스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0대 1의 경쟁률을 넘기며 뒤를 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23일 치러지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기온 0도,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고 적절한 실내 난방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비구름이 끼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졌다가 수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